그 아이가 임해중학교 2학년, 3학년, 2년 동안 저랑 같이 이거 학습 관리를 하면서 이제 외대부고를 갔어요. 이제 작년에 1학년을 보내면서는 저를 이제 안 만났죠. 이제 거기 기숙사 생활하면서 1년 동안 안 만났어요. 그러다가 2학년이 되면서 올 2월 달에 카톡이 온 거예요. 오랜만에. 너무 반가워가지고 선생님 저 플래너 어디서 사야 돼요? 그래서 걔가 이제 카톡에 쓴 말이 제가 그 1년 동안 그 공부해봤는데 내신 준비하는데 이 홍콩기적 플래너만한 게 없더라고요. 라고. 안녕하세요. 오늘 뉴페이스 네. 분당의 혼공연구소 네. 오경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혼공 요즘 많이 쓰죠. 네. 자기 주도 학습? 근데 한번 저 혼공연구소 많이 들었는데 네, 뭐 네. 하는 곳이에요? 혼공연구소는 말 그대로 혼공하는 방법을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학습 전략을 알려주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그럼 관리와 코칭? 학습 코칭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고 케어해주고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애가 한번 들어가면 계속 관리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터득하면 그만두나요? 그게 목표예요. 여기서 한 6개월 정도 혼자 공부하는 학습 전략을 배워서 이제는 그러니까 사교육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필요한 건 당연히 해야겠지만 내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힘을 키워서 혼자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만난 아이들 중에서 이제 넌 혼자 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겠다. 이제 그만놔도 돼. 라고 제가 먼저 얘기한 경우가 한 3, 4명 있어요. 그게 제가 가장 먼저. 이상적인 거죠. 맞아요. 네. 관리형 독서실이냐고 문의하는 분들이 가끔 계셨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건 관리형 독서실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이들의 그러니까 들고 나오는 시간 통제하는 거, 핸드폰 사용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약간 강압적인 통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 깨우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핸드폰 뺏는 거. 핸드폰 관리, 수면 관리, 그리고 입출 관리, 출결 관리 이것이 거의 메인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저희는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학습 말 그대로 학습량과 학습 방법을 통제하고 관리해요. 그럼 학습 방법을 터득해서 졸업시키는 거 이렇게 하면 되나요? 졸업이 있겠어요? 사실 입시가 끝나야 네 졸업이죠. 너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힘을 만들 때까지. 네. 일반적으로 혼공력을 가진 아이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 실제로. 그러면 혼공력을 키워야 되는데 1번 학교 수업 들어라. 학교 수업을 듣게 만들어야 돼요. 저희는 학교 수업을 듣게 해야 되는 거가 있고요. 학교 수업 들은 내용을 복습해야 돼요. 복습해라 좋은 말이죠. 근데 애들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습하게 만드는 또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복습은 복습인데 가급적이면은 비효율적인 복습 말고 그냥 무식하게 시간을 때려박는 복습 말고 효율적으로 그래요. 시간이 없어 애들이. 효율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복습 방법, 누적 복습, 셀프 테스트 이런 것들을 시키는 거죠. 알려주고 시키는 거고 그것을 시켜서 애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과가 나오네?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아이들이 이게 나도 하니까 되는구나. 대표님 말씀을 좀 요약하자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코칭하고 관리해주는 네. 곳 네. 이게 혼공연구소다. 맞아요. 근데 그거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학습 혼공 기적 플래너라는 도구가 있는 도구,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도구 이 플래너 안에는 그것을 다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 보니 보통 우리가 흔하게 플래너 쓰는 거 중요해. 야 공부 잘하는 애들 명문대 간 애들 다 학습 플래너 썼대잖아. 너도 좀 써봐. 이런 말 하는데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플래너를 다 봤잖아요. 보셨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냥 시간, 그쵸? 시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시간에 내가 공부한 거 쓰고 체크하고 그냥 그 수준이란 말이죠. 저 서점 가면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오경란 대표님이 저희 입시 읽어주는 엄마에 출연하신 기념으로 그 혼공 미라클 이라는 이제 직접 연구해서 만드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대로 하면
뭐 공부가 안 될 수가 없겠네. 안 될 수가 예, 없어요. 안 될 수가 없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저희 입시 읽어준 엄마 구독자분들 30분께 네. 증정을 해주시겠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또 어떤 그 선물을 들고 나오셨는데 선물을 자꾸만 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아니 우리는 뭘 좀 줘야 돼. 네. 얼마든지. 네, 네, 네. 네. 저도 아이들이 혼자 공부하는 힘을 키워서 정말 성적을 좀 올리는 모습 보면 당연히 저도 기분이 좋고 이제 보람이 있기 때문에 이거 30번을 선물 드릴 건데요.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대로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플래너랑은 달리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이거 가져가도 그냥 뭐 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방법을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사실 설명, 사용 설명을 네. 대표님한테 들으면 제일 좋은 거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모셔서. 직접 대표님한테 듣고 이대로 실행하면 네. 그러면은 우리 아이도 홍콩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네, 거죠. 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단은 알 수 있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뭐 우리 요즘에 웩슬러 뭐 이런 검사 뭐 수백만 원 들여서 하잖아요. 근데 그 홍콩 연구소에서 진로 역량 검사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시다 그래서 네. 그거를 저희 입시 읽어주는 엄마 30분한테 플러스 알파로 무료로? 네, 무료로. 네, 9만 원 상당. 9만 원 네, 아, 한번 받으려면 9만 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무료로 직접.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벤트를 저희가 이렇게 정말 너무 다 내주셔서 저희가 흔쾌히 이제 네. 하자고 했는데 저 궁금한 거 홍콩 플래너가 제가 봐도 이대로 하면 아이들이 혼공력이 이제 갖춰지겠다 싶은데 핵심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네, 뭐 여러 가지 많은 요소가 들어가 있기는 해요. 사실은 뭐 메타 인지가 중요하다, 자기 효능감이 중요하다 다 들어가 있지만 지금 다 설명 안 하고 핵심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일단 1번 학교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네. 의외로 안 들어 애들이. 네, 학교 수업을 잘 들어서 학교 수업 들은 내용을 핵심 내용을 여기 적을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어요. 네. 핵심 내용을 적을 수 있게 돼 있다. 네, 노트 필기하듯이 쭉 적는 거 아니고 딱 키워드만. 핵심 키워드만 적고 그게 핵심 키워드를 보고 나서 내가 그 수업 내용을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못한다? 그럼 내가 홍콩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본인도 평가를 스스로 해야죠. 네, 그래서 1번이 어쨌든 학교 수업인 거고요. 두 번째가 성적을 올리려면은 복습을 해야 되는데 학교 수업도 안 듣지만 복습도 안 하죠 아이들이. 그래서 복습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또 있어요. 네네네. 네, 근데 그냥 복습이 아니라 4번 할 수 있도록 누적해서. 그래서 그걸 누적 복습이라고 하는. 맞아요. 네 번 4회차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이제 플랜에 적었죠. 그래서 말로 설명하는 것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음 날 한 번 복습하고요. 또 3일 뒤에 두 번째 또 복습하고 7일 뒤에 14일 뒤에 이렇게 4회차 누적 복습을 할 수 있게끔 플래너에 이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나는 그래 성적 제대로 올려보자 이 플래너대로만 내가 따라가 보자. 그래서 따라가면 돼요. 지금 말한 그 두 가지가 핵심인데 뭐 내신 대비도 있고 많지만 아무튼 그것만 하더라도 성적은 일단 올라요. 그렇죠. 네. 학교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거네. 학교에서 주요 과목에서 배웠던 핵심 개념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정리한 내용을 선생님한테 와서 자기가 배운 바를 설명을 말로 하고, 하고. 그리고 이 배운 내용을 4번에 걸쳐서 복습하게 만드는 시스템. 네. 이게 이제 이 안에 네. 있다는 거죠. 그거를 못하면 플래너에 채워져 있는 걸 플래너만 봐도 얘가 학교 수업 안 듣고 있구나. 얘가 누적 복습을 지금 안 하고 있구나가 바로 눈에 보이니까 학습 관리가 쉽죠. 아니 제가 보면은 탐나겠어요. 네. 엄마들이.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기말고사가 언제죠? 기말고사가 이제 11월 말, 12월 초. 네. 그러면은 적어도 한 4주 전에는 최소 4주 전에는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맞아요. 플랜을 짜야 되는데 기말고사 플랜을 짜서 한번 저는 저희 그 입시 읽어준 엄마 그 구독자분들 자녀분들이 기말고사에는 대표님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성적이 확 올랐으면 좋겠거든요. 플래너 쓰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서 그거를 한 달 동안 하잖아요. 한 달 반 동안. 기말고사 오른다고 장담. 아 진짜 보장하신답니다. 네. 플래너가 진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대표님이 관여를 하시니까 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 시중에 플래너가 많이 있는데 관여를 해주신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설명서를 이제 주실 거잖아요. 네, 네. 이제 이것과 제가 제 아는 애가 중간고사를 망쳤어. 네, 중간고사를 망쳤는데 엄마가 전화가 와서 너무 엉망으로 나온 거야. 특히 이제 고1이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고민을 얘기를 하셔서 제가 답답하니까 전화를 하라 그랬어요. 애한테 나한테 전화하라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이제 애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어떻게 공부했니? 한 5, 6등급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중간고사 어떻게 공부했니? 그랬더니 설명을 못해. 그냥 주먹국을 한 거지 뭐.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너 기말고사 어떻게 공부할 건지 플랜 짜서 나한테 보내봐.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문개구 안 짜본 애들은 모르거든. 근데 이제 문개다가 나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보냈어요. 이제 멋있게 엑셀에다 보냈단 말이야. 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잠깐만요. 나 안 봐도 알아요. 월요일 국어, 그쵸. 화요일 수학. 어떻게 알았어? 네. 이렇게 짜.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걔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게 누가 가르쳐 줬어 이걸. 이거를 쓴 애들한테 제가 이제 설문지를 돌려서 물어봤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플래너를 쓰기 전과 후,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의 가장 1번 가장 많은 대답이 나온 게, 학교 수업을 원래 잘 안 들었었는데 학교 수업을 요즘엔 들을 수밖에 없어요 라는 거. 두 번째가 복습을 안 했었는데 복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답변 두 가지였어요. 그게 제일 좋지 뭐. 할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네.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플래너를 외대부고 전교권. 맞아요. 그 얘기 제가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외대부고 2학년 학생이죠. 근데 그 아이가 임해중학교 2학년, 3학년, 2년 동안 저랑 같이 이거 학습 관리를 하면서 잘 이제 습관이 들었죠. 그러다가 플래너 쓰는 거가 이제 습관이 좀 들었고, 이제 외대부고를 갔어요. 이제 작년에 1학년을 보내면서는 저를 이제 안 만났죠. 이제 거기 기숙사 생활하면서 1년 동안 안 만났어요. 그러다가 2학년이 되면서 올 2월 달에 카톡이 온 거예요. 오랜만에. 너무 반가워가지고, 선생님, 저 플래너 어디서 사야 돼요? 그리고 왜? 그랬더니 서점을 다녀봤는데 못 찾겠다라는 거예요. 이 플래너를. 그래가지고 야, 그거 안 팔아. 그랬더니 살 수 있냐고 와서 당연히 되지. 이 플래너? 네. 그래서 걔가 이제 카톡에 쓴 말이, 제가 그 1년 동안 그 공부해봤는데 내신 준비하는데 이 홍콩기적 플래너만한 게 없더라고요 라고 카톡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와 줄게 했는데 엄마가 오셔서 저한테 립스틱을 선물해 주시고 이거 한 권을 이제 받아가셨죠. 그래서 그렇고, 또 최근에 이제 강동구에 배재고라고 있어요. 배재고등학교 1학년 학생. 강동구. 네, 강동구에서 오고 있는 배재고 1학년 학생이 있는데, 그 아이도 이제 엄마가 전화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오게 됐는데, 그 아이가 집에 가서 그랬대요. 한 2주 정도, 3주 정도 이렇게 하더니 이제 엄마한테 들은 말이에요. 엄마, 여기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아까 외대부고 간 임해 중학교 다녔던 학생, 그 학생은 몇 년을 이거를 한 거예요? 1년 반인가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이게 한 권이 얼마 동안 쓸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한 권이 2달 동안 쓸 수 있고요. 플랜, 그러니까 데일리 플랜 1부터 61까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쓰면 61일이니까 2달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뭐 명절도 있고 또 안 쓰는 날이 있어요. 시험 끝나면 또 2, 3일 안 쓰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 2달 반 정도 씁니다. 그러면은 이거 한 몇 권 정도 얘가 이걸 하면 그 혼공력이 좀 생기면서 체화가 될까요? 학습 습관이? 평균적으로는 한 3권 정도? 3권? 그러니까 3권이면 보통 6, 7개월, 8개월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알아서 하기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애들이 알아서. 이제 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네. 나는 공부 안 해도 이런 애는 없어요. 정말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고 엄마가 기뻐하는 맞아요. 거 보고 싶고 애들도 그런데 사실은
방법을 몰라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예. 방법과 관련. 시험 대비 플랜 짜는 방법도 몰라.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요. 이것도 뭐 좋은 사례지만 현재 학생고 3학년 학생 2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고 1학기 끝나고 왔거든요. 근데 한 명은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아이예요. 걔는 지금 이미 뭐 낙생에서 전교권이니까 내신 1등급 유지하는 아이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랬어요. 아, 얘는 공부를 너무 잘하는 아이니까 이런 거 뭐 당연히 알아서 잘 하고 있겠지. 근데 제가 놀란 건 그 아이조차도 그 여기 보면 그 사주 플랜 짜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시험 대비. 네. 시험 대비 사주 플랜 짜는 거를 안 알려주려다가 아니 너무 잘할 것 같으니까 얘는 필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 사실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당시 제가 이거를 이제 알려줬는데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학생들 중에서 이 시험 대비 사주 플랜 짜는 거 이거를 가장 흥분하면서 기뻐했던 아이가 그 아이였어요. 그 역시 아이가 잘하는 애들은 알아본다니까. 설명을 해주니까 막 흥분하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저 이렇게 짜는 거 처음이에요. 얼마나 이뻐 이런 애들. 와, 저는 그 말 듣고 제가 너무 기뻤어요, 아니, 진짜. 근데 원래 서울대 도서관에서 극과 1등한 아이가 공부 제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빙고.